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곳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100건 정도 강의와 컨설팅 등으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보는 시점에서 유튜브의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지금도 돈은 되는지, 내 인생에는 도움이 되는지, 이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작을 고민하는 분들은 결국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성공 가능성을 고민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개개인의 소진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장 상황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유튜브가 대세 플랫폼으로 떠오르던 2015년부터 한 2, 3년 정도는 확실히 쉽게 성공 가능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업로드만 하면 성과가 나오던 시절이었죠. 물론 지금도 이 기본기도 안 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이제 그런 컨텐츠는 선택받기가 좀 어려워요. 현재 유튜브에는 없는 채널이 없고 없는 컨텐츠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 누구나 성과를 내던 이 유튜브 시장은 이제 그 누구나끼리 승부를 겨뤄서 승자와 패자가 이미 나눠졌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승부가 갈렸어요. 이 컨텐츠 전쟁에서 거듭 승리한 크리에이터는 초대형 채널로 성장했고요. 전쟁에서 꽤 분전한 채널들도 네임든 채널로 거듭났습니다. 패배하고 잊혀진 크리에이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초보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경쟁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컨텐츠 창작은 원래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기획은 작가, 기자, 에디터, 기획자의 영역이고요. 이 촬영과 편집은 조연출과 촬영감독, 영상 편집자의 영역입니다. 연기는 연예인들과 이 방송인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하나라도 만들어 보면은 이 원래 전문 직업군들의 영역인 만큼 이들 중 만만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 직업군들은 이미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특히 기획 직업군들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의 성공 가능성이 궁금한 분들에게 답변 드리는 냉정한 시장의 상황이고요. 그런데 유튜브는 지금도 성공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유튜브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은 톡으로 대변되는 숏폼 컨텐츠가 대세였는데요. 유튜브도 이에 대응하고자 쇼츠 서비스를 내놓고 이 숏폼 컨텐츠에 대한 수요를 성공적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숏폼으로 스타가 된 채널이 여럿 나오고 있어요. 제 교육생 중에도 조회수 1억 회를 가볍게 찍으면서 대세가 된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유튜브가 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서 SNS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서 마치 페이스북처럼 사진, 설문조사, 이 텍스트 등을 업로드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고요. 핸들 기능을 최근에 도입해가지고 유저 간의 소통을 편하게 하려는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VR 컨텐츠가 이 유튜브로 구현되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별도의 VR 기기가 없더라도 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히 VR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플랫폼 안에서 스타가 나오고 아직도 플랫폼이 성장 중이라는 거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직 블루오션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만들기, 유튜브 영상 올리는 법, 유튜브 채널 이름, 유튜브 기획, 이 4개 키워드를 2년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채널의 힘이 아니라 컨텐츠의 힘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형 채널이 아닙니다. 순수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컨텐츠가 가진 힘으로 뚫어볼 만한 시장은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잘 만들면 돼요. 이 대중이 알만한 끝판왕급의 초대형 유튜버가 있고 그 밑에 다양한 컨셉으로 무장한 네임드들이 계속 수준급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신인은 비빌만한 틈이 없어야 저는 레드오션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장은 테크, 뷰티, 헬스, 먹방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 외에는 현재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아직도 먹을거리로 가득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좀 해보면 이 시장이 너무 빡세서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기본기도 안 된 컨텐츠들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이 기본기를 길러서 이 목표로 하는 키워드들을 하나씩 따내고 경쟁 컨텐츠들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안 좋았던 건지 분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블루오션이었구나. 아직 먹을 게 많구나. 심지어 그 경쟁이 박터지는 테크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아직도 내더라고요. 세 번째, 유튜브는 기획만 잘하면 됩니다. 기획, 촬영, 편집, 연기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연기는 잘해야 돼요. 이 컨텐츠의 몰입감은 연기가 좌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연기도 기획을 잘하고 기본적인 편집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영상도 사전에 준비된 대본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말 잘한다라는 말을 듣거든요. 이 다 논리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내용을 말했기 때문이죠. 저는 보통 이 기획이 중요하다는 예시로 성우 육묘장 채널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뭔가 특별한 촬영, 편집, 연기 없이도 이 30년 경력의 농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 전원 생활에 대한 컨텐츠, 이 힘만으로도 40만 명을 모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말파카라는 이 크리에이터님의 채널을 같이 좀 보고 싶어요. 평범한 40대 여성, 프랑스 자수 판매를 생계로 유지하는 이 기말파카님은 이 토크 채널로 구독자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분 채널이 진짜 효율성의 극치예요. 아주 간단한 촬영, 최소한의 편집으로 일주일에 2개 이상의 영상을 뽑아내시고요. 근데 조회수가 꽤 잘 나옵니다. 어떤 직업적 리더십이 있는 변호사님의 토크 채널과 비교해서 더 잘 나오고요. 이미 상당한 네임드 유튜버인 가조주부님의 토크 채널, 여기랑 비교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기말파카님은 기획이 좋아요. 제목의 키워드 사용이 좋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풀어내는 것도 좋고 내용의 논리 구조도 좋아요. 정말 이 평범한 사람도 기획의 힘으로 어떤 전문직이나 유명인 못지않은 성과를 낸 아주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직업, 화려한 스튜디오, 화려한 디자인, 화려한 촬영 기법,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뭐다? 기획만 잘하면 된다. 유튜브, 그게 돈이 됩니까? 물론 무엇이든 잘 되면 돈은 되겠죠.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이 10만 유튜버도 월 200밖에 못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검색하면은 많은 10만 구독자의 유튜버 분들이 자기 수익을 공개했는데요. 이 과장님은 10만 명을 달성했을 때 200만 원 초반에서 3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공개를 하셨고요. 게리님은 10만 명을 달성했을 때 230만 원 정도 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상식으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구독자가 아니라 조회수로 좌우됩니다. 사실 구독자 10만 명은 어떤 수익과는 큰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망설여지는 건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일단 구독자 10만을 모으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3, 4년은 꾸준히 해야 도달 가능한 수치이고요. 이 애드센스 수익으로 월 300을 벌려면 이 월간 조회수가 한 100만은 나와야 되거든요. 이 100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 어려운 거를 매달 일정하고 지속하는 건 더 어렵죠. 이런 걸 고민하면 과연 유튜브가 승산이 있는 플랫폼인지 고민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튜브가 정말 돈이 될지에 대한 궁금한 분들에게 드리는 냉정한 시장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유튜브로 돈 잘 버는 분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는 유튜브 수익에 대한 메타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구독자 5,000명을 모을 경우 전업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고요. 저도 구독자 5,000명을 넘고 예전에 직장인일 때보다 수익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 교육생 중에는 이 몇천 명 단위의 구독자를 가지고 직장인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물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확실한 채널의 컨셉과 실력이 있어야 하고요. 컨텐츠에서 내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비즈니스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독자 1000명, 10,000명대이지만 요즘 이런 채널들 많거든요. 축구, 농구, 헬스 등 트레이닝 교육을 하시는 분들, 목공, 금속, 공예 등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 건축, 인테리어 등 일을 수주해야 하는 분들, 이런 내 비즈니스가 있는 분들은 구독자 한 1000명만 제대로 모아도 실제 내 수익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느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메타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구글 애드센스 이 조회수 수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가 있거나 혹은 내 비즈니스를 장래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유튜브는 여전히 기회의 땅인 것이죠.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노리더라도 타 플랫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몇 가지 다른 플랫폼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 제도를 운영해서 광고 수익을 주거든요. 이 글 1000개 이상, 5년 이상 운영한 상위 1% 블로거들의 이 수익 인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월 50만 원을 거의 넘지가 않습니다. 거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또 브런치는 50명의 우수 작가들에게 출간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사실 요즘같이 출판이 어렵지 않은 시대에 정말 형편없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이 제대로 된 유튜브 채널 구독자 한 5천 명만 모아도 출간 제안은 정말 많이 오고 저도 10건 이상 받았어요. 또 인스타그램은 조회수 창출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없습니다. 이 사진 업로드 플랫폼 특성상 어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무언가 비주얼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플랫폼이죠. 이 내 컨텐츠로 발생시킨 조회수로 광고 수익을 받고 내 팬을 모으고 나를 브랜딩하는 데에는 사실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플랫폼이 없습니다. 저도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크리에이터에 도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감히 못했을 거예요. 유튜브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유튜브도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치면 5% 정도가 합격한다라고 하고요. 이 축구 선수에 도전하는 분들은 프로로 데뷔하는 분들이 1% 미만입니다. 이 유튜브 성공이라고 예외일까요? 이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돈만 보면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이 7가지의 장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무조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얻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돼서 수익이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이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내 삶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 이강인 선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돼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출연했던 KBS 방송 슛돌이 시절은 물론이고요. 이 돌잡이 때의 모습까지 발굴이 되어가지고 한국판 트루먼 쇼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누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어린 시절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강인이가 너무 부럽다. 이처럼 유튜브에 나를 기록한다라는 관점으로 유튜브를 하면 이 성공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 좀 더 쉽게 유튜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생산자의 관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근사한 장소에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나를 바라봐 주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별 감흥이 없어요. 왜? 그 멋지고 이쁜 건 내게 아니거든요. 멋진 호텔과 공간, 음식, 가방, 신발, 그 명품 무엇을 올렸든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팔로워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면 내가 한 성취를 올려야 돼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우리는 수십 년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소비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선택하고 쉽게 재미없다, 별로다 라고 평가를 했죠. 반대로 여러분은 콘텐츠로 경쟁해서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내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나요? 이 창업도 한번 해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한번 되어보면 재미와 감동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보면 그 관점을 잠시 갖는 것만으로도 지난 학교 수업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여러 디지털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조회수, 좋아요 외에도 크리에이터들만 볼 수 있는 노출수, 클릭률, 지속률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량적인 마케팅 수치들을 직접 느껴보는 거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자기 객관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인간은 남을 쉽게 평가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한 평가는 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학문을 공부했던 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이 삶과 비즈니스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거든요.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설득해야 하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유튜버 그리고 방송 PD, 방송인들은 시청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세계 최고의 콘텐츠 시장인 유튜브에서 내가 기획한 콘텐츠를 팔아보고 평가를 받아보는 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내 채널이 바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내가 만든 결과물
결과물과 성과가 정량적 수치와 함께 오롯이 남습니다. 세계 최고의 컨텐츠 시장에서 그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겪은 성공도 실패도 다 스토리가 됩니다. 이 유튜브는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플랫폼이거든요. 내가 가진 마케팅 마인드, 기획 능력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적합한 플랫폼은 없죠. 다섯 번째 장점은 업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는 직장이 나의 정년을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 업을 갈고 닦아 발전시켜서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저는 과거에 4곳의 직장을 다녔지만 제 변하지 않는 업은 기획입니다. 유튜브로 제 업의 힘을 길러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요. 기업, 공공기관, 대학에서 콘텐츠 기획을 강의합니다. 제 자체 플랫폼에서 유튜브 기획을 강의하고요. 기업, 공공기관, 또 개인을 상대로 그들의 채널이나 콘텐츠를 컨설팅합니다. 또 2차 제안서를 자문하거나 돕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 기획이라는 업의 힘을 길러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의 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나요? 유튜브는 내 업의 힘을 기르고 증명하는 루트로서 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꼭 도전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이 6번째 장점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나와 같은 꿈, 같은 고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서울에서 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은 물론이고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백령도에서 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줌 수업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에서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참여하는 교육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들을 뵙는 거는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이 유튜브를 하면 이 사람을 모으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워크숍을 좀 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구독자가 더 적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마감되고 2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만약에 연말에 송년회를 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러 많은 분들이 손에 듭니다.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7번째, 정말 중요한 마지막 장점은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물론 대단하신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사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은 살면서 억울한 일만 당하지 않아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연예인분들이 군대 가면은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학교, 군대, 회사 이런 곳에서 부조리한 일을 내가 당할 때 내 목소리가 밖으로 전해질 수만 있다면 사실 함부로 나를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문제는 백 없고 돈 없고 영향력 없는 이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나보다 권력자들의 타깃이 되기 쉬워요. 내 목소리에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매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도 크게 내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나의 도전은 보통 주변에서 좋게 보질 않습니다. 배드하게 보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배드하게 보더라도 이 당당히 가라는 의미에서 저는 채널 이름을 아예 배드라고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유튜브의 냉혹한 현실, 하지만 남아있는 기회, 그리고 대체될 수 없는 유튜브만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유튜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뚫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실력이 있어도 이 아예 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기존 플레이어들의 기득권이 너무 강하거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안 되는 시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래도 실력으로 뚫어볼 만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 자신에게 몇 번의 기회를 선물하셨나요? 이번에는 내 자신에게 크리에이터가 될 기회를 한번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봐요. 유바!